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가 중국으로 가는 날 동시에 아세안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아세안이라고 하는 공동 국가 협의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트럼프는 세계 대통령으로서 동북아시아 쪽의 나라들을 순방하는 거잖아요. 일본, 한국, 중국에 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 싶은 거다. 나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물론 중국의 위상이 너무 크긴 하지만 일종의 이게 여교로서의 틈새 시장이라고 보는데 지금 처음으로 간 나라가 인도네시아잖아요. 그 아세안의 소재지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어요. 본부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그 다음에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이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동북아시아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남아시아 10개 국가가 EU처럼 하나의 협의체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본진인 인도네시아를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들이 그런 거죠.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게 뭐냐면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이렇게 강대국들과의 외교만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이 뭉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연대거든요. 작은 나라들이 연대체로서 그게 강대국들하고 대항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서 여기의 관계도 굉장히 돈독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틈새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우리가 기업들도 팔아먹을 것도 많고 박근혜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식인 거잖아요. 이명박 때는 모르는 나라를 가면 자원외교의 꼼수가 있고 그렇지. 유명한 나라를 가면 상대방한테 어떤 그 이름과 지위를 얻어가지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미국 가면 가져올 게 별로 없어요. 북핵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지위는 가져올 수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져올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외교는 이런 나라들의 틈새 시장을 개발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기업도 보내고 물건도 팔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실리 외교의 이제 시작인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꺼낸 지금 이 아세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경제 협력체거든요. 그래서 나프타나 남미 공동시장, EU, GCC 이렇게 이제 세계가 분할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무데도 끼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이 그룹 지역의 그룹 동북아 그룹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이렇게 합쳐서 동북아 무슨 뭐 하나 만들면 돼. 근데 아직 못 만들잖아. 아세안이라는 방문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치 외교가 아니고 경제 때문에 간 겁니다. 경제. 일자리도 만들고 한국 경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때 아세안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에 나라별로만 따지면 미미할 수 있는데요. 아세안 공동체로 묶여 있어서 무역 양이요. 그렇죠. 1위가 중국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아세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EU, 일본 이런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드 문제가 해결했을 때 중국이 이제 여행 뭐 풀고 한류 풀고 뭐 한다 이제 몰려온다 이렇게 기업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 청와대는 무슨 키워드를 던졌냐면 경제가 살아야 진짜 사드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아세안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지금.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총 7박 8일 동안인데요. 첫 번째 지금 국빈 방문한 나라가 인도네시아고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이동합니다. 그 베트남으로 이동해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요. 그리고 13일부터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정상회의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아셈까지 참여하는 겁니다. 네. 예. 아세안 플러스 3회의거든요. 전형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아세안인데 여기에 플러스 3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해서 아세안 플러스 3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참여하는 거고 이 아세안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 공동체 블록이기도 하지만 안보 블록이기도 합니다. 안보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문화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것이 아세안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은 경제, 군사, 문화 이게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여기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이 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지난 9년 동안 아세안은 거의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약소국들이라고 해놓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 아세안과의 무역 규모는 중국의 무역 규모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개념 발표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구로도 보니까요, 아세안이 전체적으로 한 6, 7억 되나 봐요. 전체를 다 합치면. 그렇죠. 중국보다는 작지만, 일종의 틈새 시장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아세안은 아닌데 어떤 느낌인 건지 알겠어요. 중국에도 한류의 그 갈망,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일본의 피해 국가들이 좀 있어갖고,
일본은 기댈 곳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밖에 없는 거고 아세안 쪽 사람들은 그 한국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좀 있나 보더라고요. 문화적으로는. 한국은 그 사람들을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그 우호적인 역사적인 전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갈망이 되게 높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역국 중에 무대기로만 따지면 중국에 이어서 2위가 된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한번 가주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인접 국가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아시아에서는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도 했고. 근데 이게 한말에 애국인들이 그 첩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가가호 조사를 하잖아요. 침략하려고. 이들의 보고서가 이제 최근 러시아, 일본에서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워낙 순박하고 착하다라는 표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크게 싸움을 작게 하되 한국인들은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애국놈들 총 쏴버리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말다툼 정도로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한민족들이 사실은 미래의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맞고요. 이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 아세안이 사실은 신흥 국가들이에요. 선진국에 바로 뒤따라오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 시장이 무궁무진하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왜 첫 번째 방문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무기를 좀 수입하기로 했잖아요. 한두 개를. 자,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또이또이 돼야잖아. 우리말로. 또 우리는 어디다 팔아먹어야 되잖아. 쉽게 말하면. 또이또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에서 누가 영향력을 높이느냐에 대해서 이제 각축전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이지 않는 전쟁. 그래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 사업부터 2차 산업에 대한 인구 집약적인 산업들이 지금 아세안 쪽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산업 자재들을 한국에 가져오는데 교두부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갈수록 지금 인건비가 상승을 해서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어쨌든 이런 데를 빨리빨리 신흥시장을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 2, 3차 산업들이 설 자리가 없다. 미국처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다. 하루 쉬고라도 갈 수 있는데 바로 정상 만나고 24시간도 안 돼서 떠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바람직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좋아요. 그 대통령이 갖는 상징적 위치가 뭐냐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국빈 방문해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가면 국가의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럼요. 그 국가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그 나라의 상품들도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상품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미지거든요. TV에 나오는 광고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미지 광고예요. 그 물건을 직접 사는 것보다 그 기업의 이미지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통령이 먼저 한번 쓱 쓸고 지나가면 파생되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냥 관광하러만 가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MOU 체결 같은 것도 막 하고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16억 달러치의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2단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대기업들한테 이 개 같은 대기업 오너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런 대통령들은 진보 민주 대통령들은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거기에 커미션 10원도 안 주잖아. 내가 이게 열받는 거야. 그것도 그러네 진짜. 그렇죠. 그런데 온갖 부패한 대통령들이 들어왔을 때 온갖 그 비자금 주고 나서 얻은 게 뭔데? 얻은 게 없잖아. 빵간에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에 이득을 준 게 뭐 있었어요. 이재용이. 빵간만 가자. 그러니까 제대로 투명 경영 하라는 거야. 이럴 때 그래놓고 나중에 진보 민주 세력들 죽이는데 앞장서지 말고 개새끼들아 진짜 대기업들. 이렇게 해서 돈 벌어다 주면 좀 고마운지 알아 이 대기업들.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고 비정규직도 좀 채용하고 요건 정말 이건 있잖아요. 그냥 MOU가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바로 2단계 공사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약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계약이기 때문에 MOU라고 말 쓰기에도 참 그런데 이렇게 돈 벌어다 주면 건설업자들 돈 벌잖아. 대기업들. 삼성, 현대 제발 좀 비자금 좀 주지 말고 투명하게 경영해라. 이번 기회에. 그것 말고도요. 성사된 것들 MOU가 또 있거든요.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 철도시설공단하고 맺었고요. 리도 신도시 1단계 개발 사업 포스코 건설하고 맺었고요. 공공주택 17만 가구 건설 한화하고 맺었고요. 까리안 광역 상수도 사업은 수공과 수은, 봉카 수력 발전 사업 개발은 수자원공사, 그리고 교통협력은 정부와 이렇게 6가지 MOU를 맺었습니다. 쏠쏠한데? 얄밉지 않아요? 수자원공사 말이에요. 4대강 때문에 그렇게 빚진 거
문재인 대통령이 또 빚 갚아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한화 이 새끼 야구방망으로 맨날 좁혀만 돈 벌게 해주잖아요, 지금 철도. 새끼들, 승무원들 정규직 하나 안 시키는데도 이렇게 탁탁 계약해주잖아요. 또 KTX도 팔아먹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놓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해라, 민주정부 들어왔을 때 진짜 대기업들. 그러니까요. 이게 포스코에서 하는 그 리도 신도시 1단계 개발 사업은요, 거의 규모가 동탄 신도시급이래요. 우와.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자리만 해도 엄청나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틈새 시장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 기술력이 필요한 나라가 많아요. 대통령들이 비즈니스 외교, 예를 들어 이명박이 가방 들고 도대체 뭐가 들은 가방일지 모르지만 들고 자연외교 한답시고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 뻥뻥 썼던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완전히 나오고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뢰를 얻으면 지금 20, 30대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번전치기 하고 얻은 게 신뢰만 얻는다면 그 시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기에서 돈을 벌어먹을 수 있거든. 우리 세대까지는 중국에서 벌어먹는다고 한다면 인도네시아는 지금 20, 30대들이 벌어먹을 곳이기 때문에 투자만 해도 저는 괜찮다 보는데 이렇게까지 계약을 해서 수입을 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다. 이거 비교해보면 된다. MB정부랑. 네. 네, 한번 비교해봐라, 정말. 민주정부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박근혜 때 있잖아요. 이란 가서 뭐 40조 수주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개뻥이었죠. 근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어.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오잖아요. 다 뻥이었다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뭔가가 제대로 나와줘야 돼. 그럼요. MOU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나중에 이게 형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들을 갖고 이렇게 박근혜 정부처럼 뻥튀기 위해서 치적으로 발표해가지고 지지율을 올리는 방식은 안 된다. 근데 언론들한테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언론들이 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외교하면 지들이 추정치를 발표하잖아. 뭐 얼마짜리 경제 효과를 거뒀다 이런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MOU 체결한 것만 얼마인지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것도 몇십조 원짜리야. 생각해보세요.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도시 하나를 만들고 댐을 만들고 지하철을 만들고 하는데 몇십조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들어올 때 외교 성과 인도네시아 뭐 50조 60조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안 해줄걸? 근데 이번에 그 보니까 인도네시아 가서도 한국 선박이 이쪽 분들을 구해버렸어.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의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에서 인사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오는데 마침 좋은 일이 있었다. 어제 우리 원영어선이 남태평양에서 스티로폼 뗏목을 타고 표류하던 선원 11명을 구조했다. 그 가운데 10명이 인도네시아 선원이었고 한 분은 중국 선원이었다. 하늘이 도와주죠. 그렇지 않아도 고마운데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또 화제가 되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껏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죠. 그리고 우리도 뭔가 모르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뭔가 모르는 막연한 희망이 있지 않아요? 그죠? 여행 가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죠. 신배님. 네. 그런 마음이 있니? 네, 있어요. 저는. 한자로 있니예요, 있니. 네, 있니. 인도네시아. 있니. 인도네시아 언론이 문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요. 지난 경제위기 때 일본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떠났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 대우.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극찬을 하는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한류가 엄청 또 인기가 많아요. 아, 요즘요? 네. 오. 트위터 같은 데서 보면요. 그 한국말 배우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가 일단 여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땅덩어리도 크고요. 인구도 많고요. 동남아시아의 굉장히 강자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벨트가 중국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가서 잘 하고 돌아오시기 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가 중국으로 가는 날 동시에 아세안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아세안이라고 하는 공동 국가 협의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트럼프는 세계 대통령으로서 동북아시아 쪽의 나라들을 순방하는 거잖아요. 일본, 한국, 중국에 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아시아의 맹주가 되고 싶은 거다. 나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물론 중국의 위상이 너무 크긴 하지만 일종의 이게 외교로서의 틈새 시장이라고 보는데 지금 처음으로 간 나라가 인도네시아잖아요. 그 아세안의 소재지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어요. 본부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그 다음에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이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동북아시아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남아시아 10개 국가가 EU처럼 하나의 협의체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본진인 인도네시아를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들이 그런 거죠.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4대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게 뭐냐면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이렇게 강대국들과 외교만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이 뭉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연대거든요. 작은 나라들이 연대체로서 그게 강대국들하고 대항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서 여기의 관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아세안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에 나라별로만 따지면 미미할 수 있는데요. 아세안 공동체로 묶여 있어서 무역량이요. 그렇죠. 1위가 중국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아세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EU, 일본 이런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드 문제가 해결했을 때 중국이 이제 여행 뭐 풀고 한류 풀고 뭐 한다 이제 몰려온다 이렇게 기업들이 흥분하고 있을 때 청와대는 무슨 키워드를 던졌냐면 경제가 살아야 진짜 사드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아세안도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지금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총 7박 8일 동안인데요. 첫 번째 지금 국빈 방문한 나라가 인도네시아고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이동합니다. 그 베트남으로 이동해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요. 그리고 13일부터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정상회의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아셈까지 참여하는 겁니다. 네. 예. 아세안 플러스 3회의거든요. 전형적인 동남 감독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틈새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우리가 기업들도 팔아먹을 것도 많고 박근혜 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식인 거잖아. 이명박 때는 모르는 나라를 가면 자원외교의 꼼수가 있고 그렇지. 유명한 나라를 가면 상대방한테 어떤 그 이름과 지위를 얻어가지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미국 가면 가져올 게 별로 없어요. 북핵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지위는 가져올 수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져올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외교는 이런 나라들의 틈새 시장을 개발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기업도 보내고 물건도 팔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실리 외교의 이제 시작인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잘 꺼낸 지금 이 아세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경제 협력체거든요. 그래서 나프타나 남미 공동시장, EU, GCC 이렇게 이제 세계가 분할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무데도 끼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이 그룹 지역의 그룹 동북아 그룹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이렇게 합쳐서 동북아 무슨 뭐 하나 만들면 돼. 근데 아직 못 만들잖아. 아세안이라는 방문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치 외교가 아니고 경제 때문에 간 겁니다. 경제. 일자리도 만들고 한국 경제 이렇게 알겠어요. 중국에도 한류의 그 갈망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일본의 피해 국가들이 좀 있어갖고 일본은 기댈 곳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국밖에 없는 거고 아세안 쪽 사람들은 그 한국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좀 있나 보더라고요. 문화적으로는 한국은 그 사람들을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그 우호적인 역사적인 전통도 있는 거야.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갈망이 되게 높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역국 중에 무대기로만 따지면 중국에 이어서 2위가 된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한번 가주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인접 국가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아시아에서는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도 했고. 근데 이게 한말에 애국인들이 그 첩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가가호 조사를 하잖아요. 침략하려고. 이들의 보고서가 이제 최근 러시아, 일본에서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워낙 순박하고 착하다라는 표현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크게 싸움을 작게 하되 한국인들은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치고받고 애국놈들 총 쏴버리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말다툼 정도로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아시아 국가연합이 아세안인데 여기에 플러스 3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해서 아세안 플러스 3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참여하는 거고 이 아세안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 공동체 블록이기도 하지만 안보 블록이기도 합니다. 안보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문화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가 묶여 있는 것이 아세안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은 경제, 군사, 문화 이게 다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여기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이 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지난 9년 동안 아세안은 거의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약소국들이라고 해놓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 아세안과의 무역 규모는 중국의 무역 규모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개념 발표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구로도 보니까요, 아세안이 전체적으로 한 6, 7억 되나 봐요. 전체를 다 합치면. 그렇죠. 중국보다는 작지만, 일종의 틈새 시장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아세안은 아닌데 어떤 느낌인 건